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아마 5살 무렵일 겁니다. 그때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큰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시는 뒷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엄마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울고 계신 건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건지 잘 몰랐지만 저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빠는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출장 가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가끔 출장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으면 엄마는 아빠 바쁘셔서 못 오신대라고만 하셨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저는 엄마만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다는 걸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거실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잘 들어봐. 아빠하고 엄마는 이제 같이 안 살기로 했어. 왜요? 아빠가 다른 아줌마를 좋아하게 되셔서 그래. 그래서 아빠는 이제 다른 집에서 사실 거야. 다른 아줌마요? 엄마보다 더요? 응. 그렇게 됐어. 엄마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것만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나쁜 사람이라고요. 그 이후로 아빠와는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명절에 용돈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었지만 저도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슬프게 만든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자랐습니다. 엄마는 낮에는 회사에 다니시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도 하셨죠. 제가 초등학생 때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냉장고에 엄마가 아침에 만들어 놓으신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숙제하고 TV 보다가 저녁 9시쯤 되면 엄마가 들어오셨죠.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집에 오시면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얼굴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시며 우리 서원이 잘 있었어? 라고 물으셨죠. 저는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말썽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선생님께 혼나는 일도 없었습니다. 성적도 중간은 했고요.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편의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수입이 불안정해서 걱정하셨는데 엄마가 워낙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이라 금방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 신발도 사고 외식도 가끔 하고 그랬죠. 엄마는 항상 이제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고 목소리도 잊어버렸습니다. 가끔 명절에 보내오시는 용돈 봉투를 받을 때만 아빠의 존재를 떠올렸죠. 엄마는 그 돈을 제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주셨습니다. 내 아빠가 보낸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통장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준 돈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의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일주일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실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학원비가 아까워서요. 다행히 성적이 잘 나왔고 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성적표를 볼 때마다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서원이가 이렇게 잘하는데 엄마가 더 힘내야지라고 하시면서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아빠는 뭐 하시는데?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혼하셔서. 친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었고 아빠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냥 엄마랑 저 둘이서 사는 게 우리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집에서 통학 가능한 대학만 지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는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서원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챙겨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죠.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요. 카페에서 일도 하고 과외도 했습니다.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했죠. 엄마는 그러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제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 고생하셨으니까요.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인턴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중견기업에서 방학 동안 인턴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업무도 배우고 직장 생활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날 무렵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원 씨 일 정말 잘하더라고요.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 지원해 보는 게 어때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취업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받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저는 첫 월급으로 엄마께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엄마가 예전부터 갖고 싶어 하시던 핸드백이었습니다. 엄마는 받으시면서 또 우셨습니다. 이걸 왜 샀어? 이 돈으로 내 옷이나 사지라고 하시면서도 정말 좋아하셨죠.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일도 재미있었고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엄마께 드렸습니다. 생활비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였죠. 엄마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드리니까 결국 받으셨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돈 모아뒀다가 내 결혼 자금으로 줄게라고 하시면서요. 입사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기획이었는데 규모가 꽤 컸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기획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랬죠. 한 달 넘게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프로젝트 발표 날이 왔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기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떨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승인을 해주셨죠. 팀장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서원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 성공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승진을 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간 거였죠. 입사 3년 만에 과장이 된 건 회사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동기들이 축하해 주었고 상사분들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승진을 기념해서 엄마와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엄마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많이 벌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고생담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하고 그랬죠.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엄마가 헉하고 숨을 몰아쉬더니 의식을 잃으신 거였죠. 저는 정말 놀라서 택시 기사님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엄마는 다행히 금방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죠.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큰 위험은 없지만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도 놀라신 표정이셨죠.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라고 강조하셨죠. 엄마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이 어두워 보이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휴, 이제 나도 나이가 드나 보다. 몸이 말을 안 듣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버는 돈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일하다가 그만둘게. 노후 자금도 더 모아야 하고.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고집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강남 쪽으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해서 근처를 걷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났죠. 그 사람도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원이 맞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빠였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보는 아빠였죠.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고 주름도 많이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빠예요. 아빠. 오랜만이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라고만 했죠. 아빠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구나. 회사는 다니니? 네, 다니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네. 저희의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한테는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는 커피를 주문하시고 한참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원아, 그동안 미안했다. 아빠가 정말 못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잘 지내시지? 건강하시고? 네, 그런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뭐가 안 좋으신데? 심장이요.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래요.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거 심각한 거 아니냐? 저 의사 선생님이 관리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계속 하셔서 걱정이에요. 일을 아직도 하신다고? 네, 보험 설계사 일 하세요. 아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빠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찾았잖아요. 아빠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준호야. 너 왜 여기 왔니? 준호라는 남자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아빠는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입만 벙긋벙긋 하셨죠. 저는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준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빠의 재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구나. 준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서원입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누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 부인분 딸. 네. 준호는 아빠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누나 만나신다고. 아빠는 난처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누나,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누나한테.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준호야, 그건 아니에요. 누나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어머님하고 이혼하신 이유 아세요? 바람 피우셔서요. 그렇게 들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는 바람 피우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척 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아빠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빠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누나가 5살 때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췌장암이었는데 당시 의사들이 1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했대요. 췌장암? 1년? 저는 준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지금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버티신 거죠. 근데 당시에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대요. 그럼 이혼은요? 아버지가 일부러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랑 누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셔서. 준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치료비도 엄청 많이 들고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한테 짐만 되는 게 싫으셨대요. 그래서 일부러 바람 피운 척 연극을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님이 덜 슬프실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저는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럼 재호는요? 준호 씨 엄마랑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해 주시던 분이에요.
병원에서 일하시던 간호사셨는데 아버지 상황을 아시고 많이 도와주셨대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후에 두 분이 가까워지셨고 나중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이 사실을 아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숨기셨으니까. 저는 아빠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랬던 거예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원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빠는 정말 죽을 줄 알았어. 1년밖에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해. 너희 엄마랑 너를 고생시킬 순 없었어. 치료비도 엄청 들고 내가 죽고 나면 빚만 남을 텐데 그걸 어떻게 너희한테 물려줘.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야. 너희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게 만들어야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친구 아내랑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하고 일부러 증거도 만들고 그랬어. 너희 엄마가 정말 분노하시더라. 당연하지. 아빠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믿으셨으니까. 거짓 증거요? 응.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 다 거짓이었지만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를 쳐다볼 뿐이었죠. 아빠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아빠는 혼자 병원에서 치료받았어. 정말 죽을 각오로 치료를 받았는데 운이 좋았나 봐. 수술이 잘 됐고 암세포가 다 제거됐어.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어. 그렇게 살아났는데 너희한테 다시 갈 수가 없더라. 이미 아빠는 너희 엄마한테 최악의 남편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 너희가 잘 사는지 가끔 확인하고 명절 때마다 용돈 보내고.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아. 혼자 너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 아빠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른이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 비밀을 지켜오신 이유는 어머님이 아버지를 용서하실까봐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님이 자신을 미워하며 사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야 어머님이 아버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20년을 사신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니. 오히려 가족을 위해 스스로 악력을 자처하신 거였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빠는 저를 붙잡으려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카페를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실까? 아마 모르실 거라고 준호가 말했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고 계실까?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원아. 친구들하고 재밌었어? 저는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고 왔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내 아빠를 왜?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엄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는 아빠가 왜 이혼하셨는지 정말 아세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 알잖아. 정말 바람 피우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엄마도 알고 계셨죠? 아빠가 암에 걸리셨다는 거, 일부러 바람 피운 척 하셨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엄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히는 아빠의 아들이요. 그래. 엄마는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이혼하고 1년쯤 후에. 내 아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내 아빠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했다고. 그리고 그동안의 사정을 다 얘기해 주더라.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뭐라고 말하니? 내 아빠가 사실은 착한 사람이었다고? 너를 위해 희생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빠한테 미안해 하잖아. 죄책감 느끼잖아. 엄마는 그게 싫었어.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었어. 하지만 엄마. 그리고 내 아빠도 원하지 않았어. 진실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대.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남는 게 낫다고.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정말 화났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날 속일 수 있냐고.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 내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럼 엄마는 아빠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글쎄. 용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이해는 해.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짊어지려고 했잖아. 가족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는 그냥 너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말 많이.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날 저는 아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조심스럽게 승낙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 이해는 해요.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섭섭해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함께 고민할 수 있었잖아요. 아빠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너를 원망하진 않았니? 솔직히 어렸을 땐 그랬어요. 엄마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힘드셨다는 거. 아빠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원아, 아빠가 내 인생에 다시 들어가도 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천천히.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빠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준호도 가끔 함께 만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준호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빠를 둔 남매니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를 누나라고 부르며 잘 따랐죠. 어느 날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서원아, 내 엄마를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사과하고 싶어. 저는 엄마께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아니, 서원 엄마. 정말 오랜만입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 서원이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는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정말 미안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니까. 엄마의 말에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명절에는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준호와 준호 엄마도 함께요. 이상한 가족 형태지만 우리는 이게 좋습니다. 엄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관리하니까 심장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요즘 엄마는 일을 줄이시고 취미 생활을 즐기십니다. 요가도 다니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저는 제일 좋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소개해 드리려고요.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참 복잡합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진실로 끝난 이야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용서가 얼마나 어렵지만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아빠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못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빠가 가족을 사랑했다는 거고 엄마도 그 사랑을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분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아빠가 진실을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우리 가족이 함께 아빠의 병과 싸웠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이고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꼭 사랑하세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다면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나누세요. 그게 가족의 의미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